Look at this. Oh my gosh! Oh my gosh! That is so cool! How did you do that? I don't know. I did it honestly because I remember a long time ago you told me that I was going to be on a billboard one day, so I wanted to make it real. It's so true! Oh my gosh! Oh, exciting! Isn't that cool, Mom? Oh my gosh! Yes, honey! 나스닥 빌딩 전광판에 본인의 얼굴이 아주 대문짝만하게 실려있는 것을 어머니에게 실시간으로 자랑을 하고 있는 이 남자의 정체는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자수성가 트레이더이자 CEO인 제시 로저스요. 제시는 과거 비트코인 초기 단계에 운이 좋게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다들 알다시피 비트코인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덕에 어린 나이에 떼돈을 벌게 되었다고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제시의 지인들이 한밤중에 제시를 습격하였고 그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비트코인을 모두 자신들의 지갑으로 이체한 뒤에 도주해버린 거요.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놈들이 치밀하게 제시의 집 구석구석에 각종 마약들을 숨겨놓고 도주해버리는 바람에 제시는 졸지에 피해자가 아닌 용의자로 긴급 체포되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됐어. 다행히 무혐의로 풀려나기는 했지만 전 재산을 잃어버린 제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때 자신의 곁을 지켜주던 여자친구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시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재기를 마음먹었다고요. 이후 본인만의 매매 시스템을 구축하며 차근차근 자산을 복리로 불려나갔고 결국 운이 아닌 실력으로 전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자산으로 불려내기에 성공하며 현재는 트레이딩 기업의 CEO이자 바닥부터 자수성가한 트레이더로 월스트리트에서 이름을 날리게 되었어. 제시는 특히나 트레이딩 초기에는 큰 수익을 욕심내기보다는 내 자금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자금이 일정 수준 늘어나면 오히려 불려내기가 쉽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본인이 초기에 자금을 잃지 않으며 수익을 차곡차곡 쌓았던 매매 전략을 공개했는데 그 전략이 바로 MFI와 RSI 그리고 모멘텀을 활용한 매매 전략이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MFI와 RSI, 모멘텀 이렇게 세 가지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해부터 시작해서 제시가 막대한 부를 쌓는데 활용한 결합 매매 전략까지 차례대로 소개해 줄 거예요. 궁금하면 영상 끝까지 들여다보던가 말던가 보기로 마음먹었으면 각 지표의 정의와 개념부터 좀 알고 넘어가야 쓰겠지? 우선 가장 익숙한 RSI를 먼저 들여다보는 걸로 하자고. RSI는 Relative Strength 인덱스의 약자로 직역하면 상대 강도 지수로 해석할 수 있어. 보통 과매수와 과매도를 파악하는 지표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용도가 주가 되어서는 절대 안 돼. 그 이유가 뭐 때문인지 쉽게 설명해 줄게. RSI의 본래 목적은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상승과 하락의 힘 자체가 상대적으로 현재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비교하는 지표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짱구는 100m 거리를 10초 만에 도착했고 철수는 똑같은 100m 거리를 1분 만에 도착했다 라고 가정해보자고. 이때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 자체는 똑같지만 사용된 힘과 속도는 10초 만에 이동한 짱구가 더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 여기서 거리는 가격을 의미하고 힘과 속도는 RSI의 수치를 의미하는 거요. 정리하자면 짱구와 철수는 같은 거리를 이동했다 할지라도 즉 같은 가격대이더라도 짱구가 거리를 이동하는 데 사용한 힘이 철수보다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짱구의 가격 상승이 철수의 가격 상승보다 더 강한 상승이다 라는 것을 파악하는 용도의 지표가 바로 RSI 지표라는 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RSI를 단순히 과매수, 과매도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겠지. 이 정도면 RSI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설명한 것 같으니 다음으로는 MFI에 대해 설명해 줄게. MFI는 Money Flow 인덱스의 약자로 직역하면 자금 흐름 지수라고 해석할 수 있어. 이 MFI 지표는 흔히 거래량이 반영된 RSI다 라고 평가되는 뒤 RSI와 유사한 패턴으로 계산되지만 거래량까지 반영해서 시장에 얼마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지 유출되고 있는지를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MFI 지표인 거요. 똑같이 예시를 들어줄게. 이번에는 짱구와 철수가 100m 거리를 조금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10초 만에 들어왔다고 가정해보자고. 하지만 알고 보니 철수는 빈손이고 짱구는 30kg짜리 배낭을 메고 뛴 거요. 그럼 겉보기에 도착한 속도와 힘은 같아 보일지라도 실제 힘의 소모는 짱구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이를 통해 비슷한 크기의 가격 상승이라 할지라도 힘 있는 상승을 한 짱구의 케이스가 더욱 신뢰도가 높은 것이고 힘이 없는 철수의 상승은 비교적 신뢰도가 낮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요. 그럼 MFI에 대한 이해 또한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으니 마지막으로 MOM,
모멘텀 지표에 대해 설명해 줄게. MOM은 모멘텀의 약자로 이름 그대로 힘과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그 중에서도 상대적인 거리를 통해 직관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요. 역시나 예시를 들자면 짱구와 철수가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에 출발선의 위치가 짱구가 철수보다 20m 앞에 있다고 가정해 보는 거요. 그럼 이때 짱구의 MOM은 철수보다 높은 것이고 철수의 MOM은 짱구보다 낮다고 해석할 수 있어. 이렇게 단순히 현재 가격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낮은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요. 여기까지 RSI와 MFI 그리고 모멘텀 지표의 개념을 알아보았는데 그럼 이 세 가지 지표를 함께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쉽게 설명하면 RSI는 현재 가격 변동과 과거의 가격 변동의 속도와 힘을 파악하는 목적, MFI는 가격 변동의 속도와 힘이 무게를 측정하는 목적, MOM은 그 속도, 힘, 무게가 과거와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각각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사용했을 때 시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 지표를 실전에서 사용하는 법에 대해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줄게. 우선 트레이딩 뷰에서 RSI, MFI, MOM 세 가지 지표를 모두 추가해 준 다음 가시성을 위해서 세 가지 지표의 선의 두께를 잘 보이게끔 두껍게 해주고 RSI의 설정으로 들어가 두 번째 체크박스인 RSI 베이스드 MA를 체크 해제해 줄 거예요. 그럼 모든 세팅이 완료가 됐고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해 줄게. 우선 세 가지 지표의 선이 모두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때 모멘텀 지표에는 중심선이 존재하지를 않으니 왼쪽 도구 모음에서 두 번째 탭을 클릭하고 여기 보이는 가로줄을 클릭한 다음 가상의 중심선을 만들어서 확인을 해주면 돼. 확인이 됐다면 세 가지 지표에서 선의 기울기가 모두 위쪽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해주고 모두 확인이 된다면 이는 현재 자리에서 일어난 가격 변동에 속도와 힘이 있으며 그 속도와 힘의 신뢰도 또한 실리고 있고 그 속도와 힘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되는 자리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요. 그럼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해 줄 수가 있겠지? 손절가는 직전 저점 부근으로 익절은 손절이 나가지 않고 진행이 된다면 추후 익절 조건이 나왔을 때 다시 설명해 줄게. 그럼 모든 세팅이 완료됐으니 시간을 두고 한번 기다려 보자고. 자, 지금 보면 이 자리에서 한 차례 되돌림이 나온 이후에 가격 상승을 이어나간 상황인데 MFI와 RSI에서는 소위 말하는 과매수권에 도달을 했지? 분명히 말했지만 단순히 과매수라고 해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각 지표를 통해서 힘의 성질을 분석해야 하는 거요. 여기를 1차 상승, 여기를 되돌림, 그리고 여기를 2차 상승으로 구분 지어보면 가격을 끌어올리는 과정이 있어서 RSI에서는 1차 상승에서의 고점보다 2차 상승에서 고점이 더 상승한 상태이니 2차 상승에서의 속도와 힘이 1차 상승보다 강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MFI도 마찬가지 1차보다 2차에서 고점이 올라가면서 현재 힘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요. 그리고 MOM 지표를 통해 과거와의 힘의 크기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 현재 자리에서 상승이 더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요. 이해됐으면 포지션을 유지한 채로 조금 더 지켜보자고. 이 자리에서 한 차례 더 되돌림이 일어났고 3차 상승까지 연결이 되었는데 아까와 똑같이 분석을 해보자면 2차 상승에 비해서 속도와 힘이 낮아진 걸 볼 수가 있고 현재 가격 변동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요. 마지막으로 MOM을 보면 현재 힘의 차이가 이전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 그럼 세 가지 지표를 통해 현재 상승 추세의 힘이 약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 현재 자리 종가에서 포지션을 전량 익절해주면 되는 거요. 이번 거래의 손익비는 약 2.5 정도가 조금 넘는 손익비로 거래가 마무리가 되었어. 그럼 반대로 숏포지션도 한번 살펴봐야 쓰겠지? 이번에도 MOM에 가상의 중심선을 설정해 놓고 보면 세 가지 지표 모두 중심선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며 세 지표 모두 선의 기울기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지? 모든 조건이 충족됐으니 현재 자리에서 숏포지션을 진입해 볼 거예요. 손절가는 직전 고점 부근으로 익절은 이번에도 손절이 나가지 않고 진행되면 추후 상황을 보고 설명해 보는 걸로 하자고. 그럼 모든 세팅이 완료됐으니 시간을 두고 기다려봐야 쓰겠지? 이 자리도 마찬가지. 여기를 1차 하락, 여기를 되돌림, 그리고 여기를 2차 하락으로 구분해보면 RSI에서 1차 하락보다 2차 하락이 수치가 더 낮아지며 1차 하락보다
2차 하락의 힘과 속도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MFI에서는 더 낮아지지는 않았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 힘과 속도의 신뢰도가 비슷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MOM 지표도 과거보다 현재 가격의 위치가 더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 역시나 이번에도 하락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럼 이번에도 포지션을 유지한 채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고. 되돌림이 다시 나와준 이후에 3차 하락까지 진행이 되었어. 이때 RSI와 모멘텀의 저점은 한 차례 더 낮아진 상태지만 MFI의 수치가 과도하게 올라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 그럼 지금은 추세가 더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 신뢰도가 약하기 때문에 쉽게 꺾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포지션을 전량 정리해 주는 거예요. 현재 자리 종가 기준으로 전량 익절을 나가주었을 때 이번 거래의 손익비는 거의 4배에 가까운 손익비로 거래가 마무리가 되었어. 여기까지 세 가지 지표를 함께 사용하는 매매 전략을 알아보았는데 제시는 이렇게 세 가지 지표를 통해 힘의 성질을 분석하는 매매 전략을 사용하면 초보자들이 가장 많은 혼란을 겪는 되돌림 구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파악을 넘어 오히려 추가적인 수익까지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세 가지 지표의 교차 검증을 하기 때문에 안정성 또한 높다고 이야기했어. 이 전략이 여러분에게 잘 맞는 매매 전략인지 아닌지는 직접 따라해보면서 백테스팅을 진행해보면 되겠지. 그런데 트레이딩뷰 무료 버전에서는 2개의 지표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의 지표를 세팅하려면 유료 버전을 결제해야 하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무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3가지 지표를 하나의 코드로 합친 버전을 만들어 왔어. 이렇게 MFI와 RSI, MOM이 하나의 패널에서 나오도록 설정해 두었고 모멘텀은 하늘색, RSI는 보라색, MFI는 초록색 선으로 설정해 두었어. 설정해서 본인이 편한 색이 있다면 따로 바꿔주면 돼. 3개를 다 펼쳐놨을 때보다 훨씬 깔끔하고 혹여나 MACD나 스토캐스틱, ATR 등등 다른 하단 패널 지표를 함께 사용하실 분들은 이 결합 코드 지표를 사용하면 보기에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냥 3가지를 합쳐 놓기만 한 거라서 사용 방법은 앞서 설명했던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적용시키기만 하면 되는데 트레이딩뷰에 적용을 하는 방법은 트레이딩뷰 좌측 하단에 파인 에디터를 클릭, 다음은 여기 작은 화살표를 눌러주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 다음은 옆에 인디케이터를 클릭해주고 이제 내가 만들어 온 이 결합지표 코드 소스를 전체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해준 다음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설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표 코드 소스가 필요하다는 건디 이 지표 코드 소스를 어떻게 봤냐? 이전 영상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내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00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내가 내 채널에 게시물란에다가 지표의 코드 소스를 일정 기간 무료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말이요. 무료로 공유를 해주는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렸는데 유튜브 채널 관리자 분석에서 확인해보면 구독은 누르지도 않은 채로 지표를 낼름낼름 가져가 버리는 치사한 사람들, 구독 안 한 사람 비율이 무려 80%에 가까운 비중이요. 이 영상이 조회수가 25,000회 정도 나왔는데 이 중에서 구독은 안 누르고 지표만 가져간 사람이 무려 20,000명에 달한다는 거요. 정말 치사하지? 그래서 나도 오늘부터는 정말 감사하게도 구독을 눌러주신 내 구독자들한테만 지표를 공유해 줄 거요. 내가 영상 댓글에 내 카카오톡 링크를 남겨둘 건디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내 카톡으로 연결이 될 거요. 카톡에다 필요한 지표의 이름과 유튜브 닉네임을 적어서 전송해주고 지금 보고 있는 영상 댓글에 구독자라고 댓글을 남겨주면 내가 남겨준 댓글과 카톡을 대조해서 구독자가 맞는지 확인이 되면 필요한 지표에 텍스트 파일을 보내줄 거요. 텍스트 파일을 받아서 지표의 코드 소스를 앞에서 알려준 대로 파인 에디터에 붙여넣기만 하고 사용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구독자 30,000명 돌파 기념 이벤트로 구독자분들 중에서 10명을 추첨해서 트레이딩뷰 구독권을 선물하겠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지. 그리고 9월 5일 금요일에 이벤트 신청자분들 중에서 라이브를 통해 무작위로 10명을 추첨을 했고 당첨된 10분에게는 약속한 대로 구독권을 9월 9일에 모두 전달을 완료했어.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진행할 테니 이번에 당첨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들 말더라고.